빚은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앞서 조기현 팀장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중에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과 고발이 쏟아졌고요. 이준석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물은 것이다.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 어제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슈를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런 방식으로 극단적 혐오 발언으로 질문을 하는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어제 토론은 또 정치 분야 토론이고 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토론도 뭐 성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보는 가정들도 많고요. 과연 저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 TV를 끄고 싶었을 거고요. 만약 들었다면 귀를 씹고 싶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면 귀를 막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극단적 혐오 발언이었고요. 문제는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알면서 준비해온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실언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려는 준비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뭐 갈라치기라든가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후보여서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이 퇴색되고 오히려 노예한 정치인 못지 않는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받고 있었는데 실제 이준석 후보의 정치가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 이준석 후보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는 충격을 준 것을 생각하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 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공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뭐 민주당의 성범죄에 대한 내로남불적인 태도 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댓글이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또 방식이 굉장히 적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표현이 사실 굉장히 과격하게 좀 들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심심한 뭐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오히려 뭐 국회 상임위에서의 좀 질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클 텐데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은 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제가 21대 국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사실 성범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거든요. 21대 국회 당시에 있었던 뭐 오고돈 전 시장이랄지 박원순 전 시장의 이런 그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그 문제 제기나 오히려 이제 비호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그런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좀 커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저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발언의 뭐 과격성 뭐 이런 것을 이제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제가 좀 상당히 문제는 삼고 싶고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자당의 어떤 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준석 후보의 어제 그 발언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 추론입니다만 저는 노이즈 마케팅의 목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까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이슈가 다 묻혀버렸거든요. 어제 이제 이 발언 하나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예. 어떤 본인의 인지도나 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그 언론에 노출되는 뭐 이러한 효과도 좀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서 노이즈 마케팅에 아마 좀 일종 아니었나 하는 그런 그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꼭 좋은 본인의 인지도나 아니면 언론 노출도는 높일 수는 있지만 또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과연 뭐 이게 또 좋은 역할을 좀 미칠까,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칠까, 사실 그것은 저는 좀 의문스러운 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부터도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이준석 후보입니다. 20, 30대 남성이라는 적극적 지지층,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10% 언저리의 지지율을 받고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원래부터 이준석 후보의 저런 방식의 어떤 언어적 표현, 정치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도 장점이 또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대 이런 부분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제로서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정도입니다. 당장 오늘 유세 현장에 가보면 거리에서 유세할 때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으신데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프로의 어떤 지지율 변동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지지하는 분들은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에 공감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절대 다수는 아무리 정치가 어떤 상대 후보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인식과 저런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로 한 번쯤 넘어가 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글쎄요, 지금 여전히 지지하는 층이 있어서 단일화 없이 완주를 하게 될 경우에 6월 3일에 어느 정도의 득표율은 되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확실히 떨어질 거는 확실하고요. 이후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 이준석의 미래, 저런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 안 하는 저런 혐오적 표현까지 국민 전체가 보는 방송에서 하는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저런 정치인에게 지금 40이든 뭐 젊든 이런 이미지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저런 정치인에게 미래를 걸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 네. 앞서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요. 요즘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의 이제 지지를 위한 지역구를